아니, 그게 정말 사실인가요? 저한테 사기치는 거 아니에요? 여기 홍대역 근처의 한 안경점에서 여러 명의 외국인 여학생들이 소리를 지르며 믿을 수 없는 표정을 짓고 있는데요. 서로 안경을 구매하겠다고 아우성인 그녀들을 진정시키려고 하지만 너무 흥분한 학생들을 달래기 쉽지 않아 보입니다. 도대체 이 안경점에서 학생들은 무엇을 보았길래 이렇게도 놀란 것일까요? 오늘의 사연을 소개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영국 명문고등학교 헤딩턴 스쿨에 재학 중인 릴리입니다. 저희 학교는 여학생들로만 구성되어 있는 학교로 입학한 후 학업에만 열중하여 여행은 꿈도 꾸지 못했었는데요. 이번에 고등학교 졸업을 앞두고 한국으로 졸업여행을 가게 되어서 얼마나 설레었는지 모른답니다. 한국이라는 나라를 잘 알게 된 계기는 학교에 한국인 친구 지우가 유학을 오면서부터였는데요. 지우가 한 번씩 한국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면 흥미롭게 듣곤 했었죠. 하지만 한국에 대해 잘 모르는 친구들은 졸업여행을 한국으로 가게 되었다는 소식을 접하자 한국보다는 일본이 훨씬 볼 것도 많고 발전된 나라라며 아쉽다는 반응이었습니다. 특히나 중국에서 유학 온 메이라는 친구는 엄청 심통을 부렸었는데요. 한국은 중국을 따라하는 걸 좋아하는 나라인데 대표적으로 한복과 김치가 있다고 했었어요. 그 이야기는 금시초문이었던 내용인데 메이의 말을 듣고는 한국에 대한 약간의 실망감도 갖게 되었죠. 메이는 지우가 없을 때만 그런 이야기를 떠들고 다녔는데 왜 지우한테는 당당하게 얘기하지 못하는 건지 의아했죠. 어쨌든 여행 일정이 한국으로 결정난 이상 우리는 한국으로 떠나게 되었습니다. 한국에 도착하여 처음 마주한 공항은 지우에게 듣던 대로 쾌적하고 넓은 최신식 건물이었고 입국 수속도 엄청 빠르게 진행되어 불편함 없이 한국에 도착하게 되었어요. 우리가 도착한 곳은 인천이었는데 저는 여기가 한국의 수도인 줄 알았어요. 화려한 고층 빌딩과 교통 인프라가 완벽하게 갖춰져 있었고 각종 쇼핑몰과 고급 식당, 오락시설들이 있었죠. 제가 살고 있는 영국도 선진국이긴 하지만 도심지회에는 거의 발전이 되지 않는 게 현실이거든요. 오래된 건물과 형편없는 인프라로 외곽에 사는 사람들은 매우 불편한 생활을 하고 있거든요. 인천은 수도도 아닌데 어떻게 이렇게 엄청나게 발전되고 세련되었는지 저뿐만 아니라 다른 친구들도 모두 놀라는 눈치였죠. 그런 와중에 중국인 친구 메이는 중국도 이 정도의 시설은 어딜 가나 볼 수 있다며 한국에 와서까지 자기 나라 자랑에 열을 올리더라고요. 이동하면서 본 한국의 거리는 정말 깨끗했고 빽빽하게 들어선 아파트가 인상적이었는데요. 지우가 말해주기를 이런 대단지의 아파트 주변에는 웬만한 편의시설이 다 갖춰져 있어서 차를 타고 나가지 않아도 모든 일을 해결할 수가 있다고 했어요. 병원과 약국이 곳곳에 많이 있었고 식당은 말할 것도 없었으며 식품을 살 수 있는 마트나 식료품점이 엄청 많이 있더라고요. 영국은 한국처럼 이렇게 밀집된 공간에 이 모든 것이 있지 않은데 확실히 한국은 영국보다 선진국이 맞는 것 같았죠. 갑자기 며칠 전 목감기 때문에 병원을 갔던 기억이 나는데요. 아픈 목을 부여잡고 힘들게 40분 동안 버스를 타고 병원을 찾아갔었죠. 그 정도로 주변에 편의시설이 잘 갖춰져 있지 않다 보니 불편한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한국에서는 병원에 갔다가 마트에서 장을 보고 커피 한 잔을 마시고 들어오는 게 1시간이면 가능하다고 하니 얼마나 생활이 편리할까 너무나 부러웠습니다. 졸업여행은 단체가 아닌 개인적으로 따로 돌아다닐 수 있는 시간이 주어지는데 저는 지우와 같이 이곳저곳을 살펴보기로 했어요. 지우와 다닐 수 있게 되어서 너무 좋았죠. 지우는 한국어를 잘하니까 제가 너무 편하더라고요. 지우는 일단 밥을 먹으러 가자고 저를 이끌었는데요. 삼계탕이라는 음식을 파는 곳이었어요. 삼계탕은 작은 달걀, 찹쌀, 대추, 밤, 인삼, 각종 약재를 넣어 푹 끓인 닭 요리라고 했는데 한국에서는 기력이 떨어지는 더운 여름에 몸보신을 위해 날을 정해서 먹는다고 했어요. 그런 풍습이 있다는 게 신기했죠. 제가 평소에 닭 요리를 좋아하는 걸 알고 있는 지우가 저를 위해서 고른 메뉴였죠. 드디어 주문한 삼계탕이 제 앞에 놓였는데요. 먼저 인삼의 진한 향이 느껴졌고 구수한 냄새와 위에 올려져 있는 파향이 너무 잘 어울렸어요. 국물을 한 입 떠먹자 처음 먹어보는 감칠맛에 깜짝 놀랐는데요. 부드러운 닭고기를 찢어서 입에 넣는 순간 천국에 온 것 같은 느낌이었죠. 항상 볶거나 튀긴 닭 요리만 먹어봤던 저는
처음에는 낯설 것 같다는 생각을 했는데 영국에 가면 다시 생각날 정도로 너무 맛이 좋았답니다. 그렇게 멋진 식사를 마치고 지우는 한강을 구경시켜주겠다고 했어요. 한강 주변에는 산책하기 좋은 공원이 잘 조성되어 있었어요. 저희가 도착했을 때는 저녁이었는데 야경이 그렇게 멋진 곳이 또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아름다웠어요. 지우와 저는 아이스크림을 먹으며 산책을 하기 위해 편의점에 들어갔는데요. 그곳에는 영국에서도 유명한 김밥을 팔고 있었죠. 김밥이 먹고 싶었지만 너무 배부르게 먹은 탓에 아이스크림만 사기로 했죠. 편의점에는 식품뿐만 아니라 각종 생활용품과 상비약까지 구비되어 있었는데 24시간 동안 가게 문이 열려 있다는 사실에 저는 경악하고 말았어요. 그런 종류의 편의점은 10분 거리로 위치해 있었고 주택가에는 물론 공원이나 회사 근처에서도 쉽게 볼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늦은 시간이었지만 사람들은 불안한 표정은 어디서도 볼 수 없었고 너무나 평온하게 산책하는 모습을 보니 한국의 치안이 정말 좋다는 걸 알 수가 있었어요. 한강에는 유람선이 있었는데 그렇게 이쁜 유람선은 처음 보았죠. 다음에 시간이 되면 꼭 타보고 싶었답니다. 우리는 잠시 쉬기 위해 공원 의자에 앉았는데 의자 옆에 핸드폰을 충전할 수 있는 콘센트가 설치되어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것도 무료로요.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지우에게 이런 시설이 이 공원의 의자에만 있는 거냐고 물어봤죠. 지우는 빙그레 웃으며 핸드폰 충전 시설은 곳곳에 설치가 되어 있다며 버스 정류소 의자에도 있고 지하철을 타는 역사에도 있다고 했어요. 그리고 배터리를 대여해주는 자판기가 있어서 사용하고 반납만 하면 되는 시스템도 있다고 했죠. 저는 지우의 이야기를 들으면서도 사실인지 의구심이 들었는데요. 지우가 저에게 거짓말을 할 이유는 없으니 모든 것이 사실이라면 한국은 세계 최고의 선진국임이 확실한 거죠. 지우는 저에게 부모님이 살고 계시는 자기 집에서 여행 기간 동안 지내자고 했어요. 저는 너무나 고마웠죠. 제가 한국에 대한 좋은 이미지를 갖게 된 건 지우의 영향이 크답니다. 영국의 학교에 있을 때도 지우는 늘 친구들에게 배려와 친절을 베풀어서 인기가 많았거든요. 중국인 친구 메이가 그렇게 한국을 깎아내릴 때도 지우는 중국에 대한 편견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험담을 하지도 않았어요. 지우의 안내로 한국의 가정집을 처음 방문하게 되었어요. 지우의 집은 아파트였고 입구부터 보안이 철저해서 비밀번호를 눌러야 통과할 수 있는 문을 2개나 지나갔죠. 영국에서는 흔하지 않은 도어락이 설치되어 있었고 모든 집들에 일괄적으로 설치되어 있는 모습이 매우 낯설고 신기했습니다. 지우의 부모님은 저를 매우 환영해 주셨고 지우가 통역을 해주어서 여러 이야기를 나눌 수 있었습니다. 집안에는 가전제품들이 많았는데 최신 기술이 접목된 냉장고가 가장 인상적이었어요. 문을 열지 않고도 내부를 볼 수 있었고 냉장고 색상을 원하는 색깔로 자유롭게 바꿀 수 있는 기능도 있더라고요. 공기청정기도 디자인이 이뻐서 자꾸 눈길이 갔는데요. 어쩜 하나같이 이렇게도 좋은 기능의 제품들만 있는 건지 한국에서 살고 싶다는 생각이 들 정도였죠. 지우의 집을 구경하다 보니 시간이 벌써 10시가 지나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지우가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 거예요. 릴리, 우리 밤 산책하면서 밤거리 구경할까? 이렇게 늦은 시간에 밖을 나가자니 제가 눈을 동그랗게 뜨고 쳐다봤더니 한국에서는 이 시간에도 많은 사람들이 밖에 돌아다녀도 위험하지 않다는 것이었어요. 지우의 부모님도 나갔다 오라고 하셔서 저는 걱정은 되었지만 지우를 따라 나갔어요. 아파트 주변에는 공원이 조성되어 있었고 상가 쪽에 카페와 식당, 맥주집이 늘어서 있었죠. 늦은 시간이었지만 사람들은 지인들과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더라고요. 우리는 카페에 들어가 이야기를 나누기로 하고 커피를 주문했는데 사람들이 많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저는 한참 걸리겠구나 라고 생각하고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5분 정도 지나서 주문한 커피를 받을 수가 있었어요. 아니, 이렇게 빨리 커피를 준비할 수 있다고? 영국에서는 커피를 주문하면 기다리는 손님이 없어도 10분 이상이 걸리는데 어떻게 한국은 이게 가능한 건지 도통 이해할 수가 없었죠. 지우가 말해주기를 한국은 모든 것이 빠르다고 하더군요. 한국 국민의 특성이라고 했어요. 이런 국민성 때문에 전쟁을 겪은 작고 힘없던 나라가 엄청난 속도로 발전을 할 수가 있었던 것이라고요. 하긴 인천공항에서 입국 수속을 할 때
너무 빨리 진행돼서 놀라긴 했었어요. 어떻게 보면 급한 성격이 좋지 않은 거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한국인들은 그런 특성으로 강대국 한국을 일궈낸 거죠. 한국의 역사를 어느 정도 알고 있는 저는 가슴속 깊이 감동의 울림이 느껴졌어요. 카페 한켠에 앉아 지우와 이야기를 하다가 지우가 유학 오기 전 다니던 기숙사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었는데요. 지금 영국의 기숙사의 불편한 점을 말해주면서 비교를 해주는데 저는 믿을 수 없는 이야기에 또 경악을 하고 말았습니다. 지우가 있었던 기숙사는 건물 자체 내에 편의점이 있어서 언제든지 이용이 가능하고 코인 세탁실에 따뜻한 실내와 따뜻한 물을 1년 내내 쓸 수 있다는 것이었어요. 영국은 기숙사는 겨울에 엄청 추워서 실내에서도 옷을 두껍게 입지 않으면 견딜 수가 없는데 너무나 비교가 되더라고요. 가장 부러웠던 것이 있는데 기숙사 근처에 대중교통이 잘 갖춰져 있다는 것이었어요. 지금 제가 다니는 기숙사는 버스에서 내려 한참을 걸어야 하고 버스도 자주 오는 편이 아니라서 놓치기라도 하면 선생님께 혼나는 건 따놓은 당상이죠. 한국은 사람들이 살고 있는 아파트나 회사 주변으로는 교통 인프라가 잘 갖춰져 있어서 자가용보다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것이 더 빠르고 편리하다고 했어요. 서울 지하철 노선도를 보고 너무 복잡해서 알아볼 수 없는 이유를 그제야 알게 되었죠. 더 황당한 건 버스나 지하철이 도착하는 시간을 미리 알아내서 시간에 맞춰 나온다는 것이었어요. 핸드폰에 관련 앱을 깔기만 하면 언제 내가 탈 버스가 오는지 바로 확인이 가능하다는 것이에요. 심지어는 이번 버스 말고 다음 버스가 오는 시간까지 알 수가 있더군요. 영국에서는 추운 겨울 벌벌 떨면서 버스를 기다리다가 걸린 감기 때문에 일주일 넘게 고생을 한 적이 있거든요. 이런 앱이 있다면 추운 데서 떨 필요도 없고 정말 좋겠더라고요. 지우와 이야기를 나누며 바깥 풍경을 보고 있으니 서울의 밤은 낮이나 별반 차이가 없더군요. 너무 밝아서 낮처럼 느껴질 정도였어요. 밤 11시를 향해 가고 있었지만 사람들은 집에 들어갈 생각이 없는지 웃고 떠들며 일상을 즐기고 있었어요. 영국이었다면 이 시간에 이렇게 밖에 나와 있는 건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거든요. 도처에는 소매치기가 숨어 있고 약물 중독자가 나를 따라오기도 하는 일은 피할 수가 없는 일이에요. 그러니 지우가 나가자고 했을 때 제가 잔뜩 겁을 먹은 거죠. 그렇게 서울의 밤거리를 활보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다음 날이 되었어요. 같이 졸업여행을 온 친구들과 단체로 돌아다니는 시간이었는데요. 홍대 앞을 가게 되었어요. 젊음의 거리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길을 돌아다니던 중 불행의 신이 저에게 들이닥치게 됩니다. 소품가게에서 구경을 하고 나오다가 계단을 확인 못하고 내려와서 정면으로 넘어지게 된 거예요. 크게 다친 건 아닌데 쓰고 있던 안경이 두동강이 나버렸죠. 안경 아래 금도 갔고요. 앞으로 5일간 더 여행 시간이 남았는데 여유분의 안경을 챙겨오지 못한 것이 한이 됐어요. 그래서 너무 속상했죠. 시력이 많이 좋지 않은 편이라 안경을 벗은 상태로 돌아다니는 건 무리였죠. 지우에게 날 좀 잘 데리고 다녀달라고 부탁을 하려고 하는데 지우가 안경점에 가서 안경을 사자는 것이었어요. 당장 안경점에 가서 안경을 맞추자. 5일 후면 영국으로 돌아가야 하는데 어떻게 안경을 맞추자는 거야? 저는 어리둥절했어요. 영국에서는 안경을 맞추려면 짧게는 1개월, 길게는 3개월 이상을 대기해야 할 정도로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런데 어떻게 안경을 맞추자고 하는 건지, 도대체 한국은 단 며칠 만에 안경을 맞출 수가 있다는 건지 의아했어요. 지우는 얼마 걸리지 않는다며 저를 안경점에 끌고 들어갔어요. 친절한 안경사가 저희를 반겨주었고 저를 대신해 지우가 설명을 하기 시작했어요. 고디은 안경사의 말에 저는 뒤로 까무라칠 뻔했답니다. 안경사는 30분에서 40분 정도 걸리는데 괜찮겠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저는 제가 잘못 들은 건 줄 알고 지우에게 다시 물었어요. 뭐라고? 30분? 지우는 맞다며 고개를 끄덕였죠. 같이 안경점에 들어온 친구들은 믿을 수 없는 표정을 지으며 진열된 안경들을 구경했어요. 시간이 지나 맞춤 안경이 완성이 되었고 저는 안경값을 지불하기 위해 가격을 물어보았어요. 안경사는 5만 원이라는 황당한 말을 했어요. 그 다음에 한 말은 더욱 놀라웠죠. 멀리 외국에서 왔는데 10,000원 할인해서 4만 원만 달라는 것이었어요. 저뿐만이 아니라 친구들도 모두 놀라며 갑자기 너도 나도 안경을 사겠다고 아우성이었죠.
대부분의 친구들은 안경을 쓰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기회가 왔을 때 사야 한다는 생각을 한 것 같아요. 친구들의 반응에 안경사는 적잖게 놀란 눈치였어요. 갑자기 10명도 넘는 학생들이 안경을 사겠다고 난리를 쳤으니까요. 이렇게 우리가 놀란 건 다 이유가 있답니다. 영국에서는 안경 맞춤 비용이 평균적으로 50만 원 안팎이라서 안경을 산다는 게 쉽지 않거든요. 만드는데 시간도 엄청 걸리고요. 한국에서는 몇 곡절로 싼 안경을 빠른 시간에 만들어주니 안 살 이유가 없는 거잖아요. 이런 빠른 제작 시간은 분명 기술력의 차이라는 생각이 들면서 지우가 어제 했던 한국의 빨리빨리 문화가 곳곳에 녹여있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안경사분이 새 안경을 저에게 건네주시며 아름다운 한국의 모습을 이 안경 쓰고 자세히 보라는 덕담까지 해주셨죠. 자신의 나라 한국에 대한 사랑과 애정이 느껴졌어요. 친구들도 모두 안경을 새로 맞추고 새 안경을 끼고 사진을 서로 찍어주며 안경점에서 행복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런 놀라운 일들이 한국에서는 일상이라는 게 믿어지지 않네요. 일주일간 한국을 여행하면서 발전된 인프라를 경험하고 친구들은 이구동성으로 한국이 이렇게 발전된 나라일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다면서 서로 한국에서 살고 싶다고 난리였죠. 저 역시도 친구들과 똑같은 마음이었답니다. 마지막 날에는 얼마나 아쉬웠던지 잠을 이룰 수도 없었어요. 언제 또 아름다운 한국에 와볼 수 있을지 모르지만 지우와 친한 친구로 지내고 있으니 분명 빠른 시일 내에 또 방문할 수 있는 기회가 오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지우는 영국으로 유학을 왔지만 저는 한국의 대학으로 유학 갈 계획을 세우고 있어요. 사실 한동안 한국에서 겪은 놀라운 일들에 심취해서 영국에 와서 적응을 못하기도 했답니다. 제가 원하던 것이 모두 있었던 한국을 여전히 잊지 못하고 있어요. 전 오늘도 한국의 대학에 진학해 한강공원을 거니는 일상을 꿈꾸고 있답니다. 제 꿈이 이루어지도록 응원해주세요. 오늘은 영국의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 릴리의 사연이었는데요. 살기 좋은 한국에서의 경험을 잊지 못하는 것 같죠?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이상 미연이의 공감 튜브였습니다.